그럼 다 함께 들어볼까요? 一緒に行きましょ 이웃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소개합니다. 문화 비교를 통해 틀림이 아닌 다름을 공유하고 그 다름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두 분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학교 다니고 그 일본과 지금 현재는 한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8년간 2년 이제 사시면서 느꼈던 고기상은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느끼세요? 그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일본보다는 이제 저렴해가지고 제가 지금 학생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든 절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어디 이제 기차 타서 간다거나 할 때, 지방 간다거나 할 때도 일본만큼은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기차 타서 어디 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보통 신칸센으로 대략 얼마 하나요? 15만 원. 만 한국 돈으로 15만 네네. 원.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만 원 정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5만 원이니까는 교통비는 한 3배 정도 비싸다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네. 지하철 요금도 실제 더 한국보다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지하철보다는 택시? 택시. 택시가 한국은 좀 비싸졌다고 해도 그래도 일본보다 많이 싼 것 같아요. 오사카에서 고베대 다녔었거든요. 막자 놓치면 택시 탈 수가 없어요. 택시 타고 가면 너무 한 비싸죠. 2만 엔 정도 들잖아요. 20만 원 정도 드니까 그 당시에는 노래방, 카라오케 가가지고 새벽까지 한 2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노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거기서 자고 막. 그 일부 도쿄 같은 경우는 왜 동경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JR을 하는 것도 있고 두 종류가 있잖아요. 연계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일본 분들도 실제 지하철 이렇게 타는데 불편함 느끼시나요? JR은 뭐 지하철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회사 전철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은 진짜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갈아탈 때 잘못 갈아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적지랑 전혀 다른 데 가가지고 많이 늦는 경우도 있고 되게 어려워요. 너무 복잡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역도 뭐 굉장히 크잖아요. 네. 실제로 연만 하더라도 한 바퀴 도는데 뭐 한참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일본에 올라가가지고 신주쿠역에서 만나자 이러면은 그죠?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기 때문에 어느 위치가 자기 있지 않으면 만나기도 어렵고.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PD님께서 편집하실 때 그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랑 도쿄의 지하철 노선도 이렇게 비교해서 넣어주시면 한눈에 이걸 이제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운전하거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신호대로예요. 한국에서는 비보호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비보호라는 말이 되게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일본에서 살다 와서 진짜 가도 되나? 지금 가도 되나? 막 그렇게 좀 어려웠고 우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그러니까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익숙치 않으니까. 네네. 그러면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비보라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다는 거네요, 그죠? 없어요. 예.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런 건 없었어요? 주차장이 없어요. 일본은 일단 차 살 때 샤코쇼메라고 계약된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한국에서 전에 살던 데는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가에다가 다 되는데 이게 좀 돈을 내도 그러니까 주차장 제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길거리에다가 주차 안 하는데 한국은 길거리에다가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번화가에 가면은 양쪽에 딱 이렇게 줄 서 있고 좁은 도로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지나가시는 이제 분들이 불편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좀 서울에서 운전하는 거는 아직도 좀 무섭습니다. 교통에 이어서 하면 언어적인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아야상 같은 경우에는 통역 번역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게 어려워요? 호칭 상으로 해도 되는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아베 스상, 아베상이라고 해도 되고 회사 후배도 무슨 상, 뭐 스즈키상이라던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아베시라 해도 괜찮은 거죠? 네네네네. 아베상, 아베시. 그쵸, 그쵸. 그러니까 C가 그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아랫사람은 괜찮지만 윗사람한테 C를 붙이면 좀 신뢰가 될 때가, 그쵸, 그쵸. 네네네. 번역할 때 직감을, 그러니까 무슨 부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일본어로 할 때는 누구누구 상이라고 바꿀 때가 많거든요. 그게 더 일본에서는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한국은 아래는 단수돼요. 그러니까 아래는 네, 단수. 동생밖에 없어요. 심지어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따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얘기 안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족의 동생인지 그 누구 친한 동생인지 아무 구별이 없어요. 한국은 위는 진짜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촌, 외삼촌 막 이렇게 다 그 관계별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게 숙모, 네. 외숙모, 네, 너무 어려워요. 숙부 뭐 이렇게 그죠 나가기 시작하면 근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 부분은 또 단순하다. 뭐 오지, 오바 막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그 존칭은 왜 일본어 같은 경우에 겸양어가 상당히 발전돼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같은 경우에 좀 차이점이 느끼는 부분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장 신기했던 거는 가족한테도 존댓말을 이제 사용하는 거. 제가 이제 한국인 친구한테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는 뭐뭐 하고 계셔. 그런 식으로 존댓말을 이제 사용해서 높이거든요, 위치를.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이제 봤을 때, 제가 일본어로 예를 들어서, 이마, 오카상와 도코도코데 하타라이테 라시아이마스 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소개를 할 때는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등등 이렇게 이제 존칭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외를 구분해가지고 그거는 회사도 같지 않나요? 회사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의 존칭 쓰면 안 되죠. 헤어질 때 인사가 한국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네, 내일 일본에 간다? 그러면은 일본 잘 갔다 와 라던가 그러니까 누구랑 밥 먹을 일정이다? 막 그러면 맛있게 먹고 와, 막 이런 구체적인 다음 행동에 대한 언급을 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바이바이라든가 뭐, 자, 맞다, 막 이 정도로 한번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갔다가 안 올 건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깊은 뜻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갔다 와 하면 오는 거고 한국에서는 그냥 왔어 하잖아요. 그게 되게 처음 들었을 때 왔어? 왜 기다? 뭐지?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어요. 인사 관련해서 식사 관련된 이제 표현들이 많다는. 인사말에 아침 네, 드셨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 그쵸.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밥 먹었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친해지기 전에 나중에 우리 좀 밥 먹자 기회가 되면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이런 식사라는 개념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 같아요. 뭔가 식사를 해야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겨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게 있어요. 회사 생활에도 같이 누구랑 많이 밥을 먹느냐는 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다 모이기 그걸 때문에.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식구란 말도 있죠. 그럼 일본어로는 식구란 말이 없나요? 한자 그 식구. 식구가 먹을 식자에 맞아요. 입구자잖아요. 맞아요. 같은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한자로 같은 표현은 없고요. 네. 그 코기상은 아무래도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나요? 네, 있어요. 근데 일본인 여자친구랑 이제 한국인 여자친구의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연락의 빈도가 가장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이랑 이제 사귀었었을 때는 한국만큼 많이는 안 했었거든요. 자기 전에 꼭 전화해야 하잖아요. 그걸 전화를 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 뭔가 무서운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어요. 문자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는 바극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전화 못 받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도 못 받고 그리고 뭐 일하는 중, 아르바이트 하는 중, 막 그러니까 못 받는 상황이 많아서 막 전화할 때는 뭐 언제 전화한다고 그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한다거나 전화를 못 받아도 못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친구들은 언제든지 전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화를 내요. 그러니까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네네. 이해를 못하고 카톡도 왜 씹었냐 막 이렇게. 저도 옛날에 한국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핸드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좀 지내다가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안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장난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네. 근데 지금 남편이 일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고 한 3, 4일 정도 아무 연락도 안 했네 막 그렇게 지낼 때도 많고 전화가 오면 무슨 일 있었나? 뭐 무슨 누가 아프거나 막 그런 그렇게 놀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전화하는 게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막 그런 거랑 상관없이 좀 친하면
그냥 전화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전화 어디야? 뭐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일이 없이 근데 일본은 그러면은 그렇게 일이 없이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친구끼리도. 상대방이랑 협의해야 되거나 뭔가 결정해야 될 게 시급한 약간 사안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있을 때만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지하철 안에 있어서 지금 전화 못 해요 막 그러고 막 그런 때가 많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야는 맨날 지하철이래 막 그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만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애정도를 판단하나요? 일본은 이신伝心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국말로 이심전심. 아 그래요? 그게 이심전심. 말을 없이 내 마음을 헤아리고 해줬다.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 아마 그럴 때 되게 나를 잘 아는구나 라는 거랑 나를 진짜 배려해 주는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제가 책을 냈는데 서점 한 10군데 정도 돌아다니면서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니까 그런 게 나를 응원해 주는구나 그렇게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게 한국에서는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본은 사랑한다 아이시테르라는 말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평생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진짜 안 써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때는 있는데 그것도 어색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어글거려요. 한국은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일본은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걸 말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어느 정도 이제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이제 지금 생각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이다, 그죠? 표현으로 자기 애정을 알려주는 만약에 남녀에게 문화랄 것 같으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잔잔하게 행동으로 그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준다는 데서 감동을 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표현, 일본은 행동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본 문화 혹은 한일 문화 비교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세노.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